안녕하세요. 언제나 유익한 꽃과 식물 정보를 드리는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갑자기 웬 전화야?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너도 내 스투키 영상 보고 스투키 버렸다고? 아, 그랬구나. 아니야, 잘했어. 야야, 저기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영상 찍는 중인데 이거 보고 결정하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전화라 잠깐 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영상 보고 스투키 버리신 분이 계시다고요? 저희 채널에 많은 영상들 중에서 독보적으로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채널 초창기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바로 스투키를 버려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입니다. 벌써 조회수가 70만을 넘었어요. 물론 제가 썸네일이나 제목으로 어그로를 좀 끌긴 했지만 그 영상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경험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투키에 대한 내용은 전체 영상의 아주 일부분이었고요. 당연히 지금보다는 영상 퀄리티가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경험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내용도 좀 들어있고 뭔가 좀 전문적인 내용을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스투키를 키우거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스투키 부분만 따로 가져와서 그 영상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투키를 잘 키울 수 있는 꿀팁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판단은 당연히 여러분들 자유지만 이거 하나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실 스투키 안 싫어하거든요? 스투키는 다육식물의 한 종류죠. 다육식물 얘기는 여기 카드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 영상에 보시면 다육이에 대한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다육이랑 선인장에 대한 내용, 다육식물의 장단점 등등 다 있으니까 가셔서 꼭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스투키를 사와서 이제 잘 키워보려고 혹은 사오려고 스투키에 대해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조금만 찾아보셔도 헷갈리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드라세나, 산세베리아, 실린드리카, 로렌티, 스네이크 플랜트 등등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거만 아셔도 키우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시는 스투키는 스투키가 아닙니다. 이 뭔 개소리야! 지금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스투키는 사실 스투키가 아니라 실린드리카라는 식물입니다. 무슨 차이냐고요? 식물의 단면이 다릅니다. 두 식물의 단면을 보면 실린드리카는 원 모양인데 스투키는 작은 홈이 파여 있죠. 아마 지금 키우시는 스투키 보면 홈이 없는 원뿔 모양일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스투키가 아니라 실린드리카라는 식물인 거죠. 공기 정화 이런 걸로 스투키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생장이 더 빠른 실린드리카가 스투키로 둔갑이 돼서 팔린 것입니다. 보시면 생긴 것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드라세나와 산세베리아는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드라세나라고 써야 하는데 이미 산세베리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둘 다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이런 드라세나 종류의 식물들을 스네이크 플랜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스투키를 가만히 한번 봐주세요. 속아서 샀다는 생각에 혹시 화가 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실제 이름과 다르게 살아가는 스투키가 불쌍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주로 심리적인 원인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만큼 스투키를 키우면 좋은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투키를 키워야 하는 이유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강한 생장력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린드리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투키로 둔갑될 만큼 생장력이 아주 강합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처음 선물 받은 식물이 스투키였는데요. 생각보다 쑥쑥 잘 자라서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확실히 잘 자라주니까 키우는 맛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그때가 좋았지. 하핫.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스투키를 침실에서 키우면 좋다고 해서 저희도 침실에서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하나 둘씩 말라가더니 결국엔 죽이고 말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는 식물에 대해 무지했던 그런 시절이라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빛과 통풍이 문제였습니다. 스투키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고 해도 햇빛과 환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침실에서 키우신다면 낮에는 반드시 베란다로 옮겨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직사광선이 아닌 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시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잘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침실로 다시 옮기셔도 되니까요. 저희처럼 스투키 죽이지 마시고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아마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육식물이라는 점입니다. 물 주는 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줘라. 줄기가 주름지면 그때 물을 줘라. 흙이 바짝 말랐을 때 줘라.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투키도 어쨌든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확실히 물 주는 텀이 좀 여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런 이야기들을 섞어서 잘 활용하시면 돼요. 지난 저의 물 주는 방법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 줄 때 정해진 주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달에 한 번 줘야지 이러지 마시고 흙이 속까지 완전히 말랐을 때나 혹은 스투키 줄기가 쪼글쪼글하다 그럼 그때 물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자주 주시면 절대 안 돼요. 제 주변에서도 물 자주 주셔서 과습으로 스투키 죽이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겨울에는 특히 더 줄여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도 확실히 다육식물이라는 점은 장점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매력적인 외관입니다. 여러분들도 키우시는 식물들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스투키의 외관은 더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선인장 비스무리한데다가 그런데 선인장과도 확실히 다르기도 하고 그렇다고 관엽식물은 더더욱 아니고 한번 보면 외관이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생김새도 그렇지만 이 무늬가 또 이상하게 매력이 있죠. 이런 무늬가 없었다면 좀 밋밋했을 것 같은데 이 무늬 때문에 외관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늬가 없으면 그냥 삐죽한 막대기?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 외관이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식물들이 확실히 인기가 많아요. 물론 스투키가 예쁘고 귀엽고 그런 외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이 팔리는 이유에는 이 매력적인 외관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스투키로 식물멍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고 보면 저도 예전에는 스투키를 한참 바라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투키를 키워야 하는 이유 마지막 장점은 이 매력적인 외관입니다. 이 외에도 스투키는 아시다시피 일반 산세베리아보다 공기 정화 효과가 약 3배나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스투키 하나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전자파 차단이라든지 음이온에 대해서는 아직 효능이 알려진 바가 없다는 거. 제 지난 영상에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유사과학이에요. 너무 큰 기대는 금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세하게 스투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스투키는 밤에 기공을 열고 낮에는 기공을 닫는 CAM, 캠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캠 식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디시디아라든지 난초 종류, 선인장 종류, 드라세나 산세베리아 종류 이런 것들이 캠 식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밤이 되면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관련 논문들도 있으니까 믿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베란다로 옮겨서 충분하게 햇빛도 주시고 환기도 잘 시켜주시고요. 저녁에는 침실로 옮기면서 이런 식으로 키우시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죽인 경험이 있잖아요. 하핫. 오늘 말씀드린 스투키가 아닌 이유 그리고 스투키를 키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편안한 쿠키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꽃과 식물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은 좋아요.